진돗개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이것이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아무도 상상 못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진돗개 슈리는 마치 다른 개가 된 듯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가족 모두를 반겼고 마을 어귀만 나가도 동네 어르신들이 슈리야 하고 불러줄 만큼 동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주인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목소리엔 세상 무엇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던 똑똑한 녀석이었죠.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영리함, 그리고 주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슈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슈리는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고 마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슬픔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슈리의 변화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채워줘도 냄새만 맡고 돌아서기 일수, 가장 좋아하던 닭가슴살 간식에도 무심했습니다. 산책줄을 들면 예전엔 눈이 반짝였는데 이젠 줄을 피해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밤이 되면 슈리는 마당 한켠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슈리야 다가가 쓰다듬었지만 슈리는 예전처럼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형, 슈리 이렇게 두면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진우는 새벽마다 잠을 설쳤고 어머니도 슈리 걱정에 밥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인 준석조차 수많은 동물을 치료해온 자신이 정작 가족 같은 슈리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슈리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니? 우리가 뭘 해줘야 하니? 준석은 밤마다 슈리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슈리는 그런 준석의 손길에도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마음에 품으면 평생을 그리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슈리처럼 아버지와 강한 유대감을 맺었던 개는 주인이 사라진 뒤 극심한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슈리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가족들은 혹시라도 슈리가 병이 난 건 아닌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깊어진 건 아닌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슈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가 봐. 슈리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러도 슈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슈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좋아하던 장난감을 꺼내주고 마당에 텐트까지 쳐서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슈리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가족의 손길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격,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깊이 충성하는 특성은 이별의 아픔을 더욱 깊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슈리의 상실감에 함께 아파하며 집안은 점점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슈리의 변화는 단순한 반려견의 슬픔을 넘어 가족 모두의 상실과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슈리와 가족의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였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거실에 모여 있었다. 슈리의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그 녀석이 하루하루 점점 더 무기력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슈리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다. 아버지의 일죽이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가족들이 산소에 모였습니다. 바람의 향이 흔들리고 조용히 놓인 제사상 위로 아버지의 사진이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슈리는 무덤 앞에 얌전히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낯선 곳에선 경계심이 많던 슈리가 그날따라 무덤 앞에 바짝 붙어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죠. 가족들은 조용히 제를 올리고 어머니는 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슈리 아버지 정말 좋아했는데 하고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슈리 곁에 앉아 슈리야, 아버지 보러 왔지?
라고 말을 건넸지만 쉬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덤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산소 주변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쉬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 봉분 쪽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쉬리야 안 돼 하며 말렸지만 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세리의 앞발과 발톱은 금세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를 때까지 쉬리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쉬리의 행동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진돗개가 본능적으로 땅을 파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무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가족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준석은 쉬리의 발톱이 다 닳도록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무덤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준석은 조용히 중얼거렸고 진우는 형, 쉬리 왜 저러는 거야? 혹시 무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쉬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봉분의 흙은 점점 깊이 파여갔습니다. 가족들은 쉬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쉬리는 아버지를 지키기라도 하듯 가족의 손길도 뿌리치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쉬리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듯 집요하고 절박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쉬리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고 산소 주변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쉬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가족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엔 이대로 무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쉬리의 집요한 땅 파기,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진실, 가족의 운명은 그날 산소에서 조용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쉬리 아버지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모두 마음이 먹먹해졌다. 한편 쉬리는 무덤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장의업체를 불러 파묘를 결심합니다. 봉분의 흙이 한 삽씩 걷어질 때마다 모두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떨립니다. 그리고 관 옆에서 뜻밖의 작은 유골함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죠?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 옆에 가족도 모르는 누군가의 유골이 함께 묻혀 있었던 것. 진실을 알기 위해 가족은 어머니와 이모, 친척들에게 연락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가족의 그림자였던 영이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저 그 아이는 제 딸 소희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도 모르게 곁에 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족이니까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모두가 충격에 빠지지만 준석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영희 이모는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미안해,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쉬리가 조용히 다가와 이모의 손을 핥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소희를 함께 안치하자. 그게 진짜 가족이야. 준석도 어머니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조용한 산자락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소박한 천막 아래 아버지 곁에 소희의 유골함을 정식으로 안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처럼 북적이지도 형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가족장 특유의 조용하고 진심 어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희와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영희 이모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소희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야, 이제 외롭지 않다.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작은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가족들은 모두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소희의 유골함을 아버지 곁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소희도 이제 가족입니다. 두 분 하늘에서 꼭 만나 행복하세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희의 이름을 부르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고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어 유골함 위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쉬리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마치 아버지와 소희 그리고 남은 가족 모두를 지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쉬리의 존재만으로도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쉬리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무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진우는 쉬리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야. 아버지도 소희도 그리고 우리도라며 쉬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 아래로 해가 천천히 지고 붉은 노을이 산소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잘 지낼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영희 이모도 진우도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가족만의 작은 의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절차보다 진심이 더 깊게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쉬리는 마지막까지 무덤 앞을 지키며 가족 모두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곳엔 아버지와 소희, 그리고 남은 가족의 사랑과 약속이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 시 큰 힘이 됩니다.